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출유형 문제 7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형태는 이렇게 옆에다 띄워놓고 작업을 시작할게요. 문제에 대해서는 교재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을 새로 만들도록 할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니까 New. 파일의 이름을 주셔야 되겠죠? 기존에 사용했던 리젠트 있으면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시험장에서 혹시 없으시면 새로 하나하나 만들어주면 됩니다.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뒤에는 문제 번호까지 붙여 넣으셔야 돼요. 1.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꼭 확인하시고요. 폭은 400입니다. 높이는 500이에요. 레졸루션 기본적으로 72라고 값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컬러 모드는 RGB 8비트짜리죠. 백그라운드 화이트로 작업하겠습니다. 기본값들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시작할게요. 출력 형태에서는 항상 눈금자가 보입니다. 우리도 눈금자를 켜놓는 게 좋겠죠? 보여주세요 뷰라고 하는 메뉴에서 룰러스 켜져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출력 형태에서 그 이미지들의 배치를 비슷하게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가이드라인을 그때그때 뽑아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드를 직접 여러분들께서 100픽셀 단위로 직접 그리셔서 화면에다가도 띄워놓으시면 비교하시기가 편할 거예요. 뷰에서 쇼, 그리드라고 켜놓게 되면 비교를 해보면서 작업하시기가 좋겠죠. 저는 화면에 꽉 차라고 핸드툴 더블 클릭해서 좀 키우도록 할게요. 소스 파일은 2급에 1번 불러와서 작업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파일 열어주시면 될 텐데요. 제공해드린 소스 파일에서 2급에 1번 열어주시면 됩니다. 단위를 보시면 이렇게 크기가 우리 거 종이보다는 좀 커 보이니까요. 사이즈를 비슷하게 맞춰 오는 게 좋습니다.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폭을 400이라고 하면 높이가 같이 줄어드는 게 보일 텐데요. 이건 링크가 걸려 있기 때문이에요. 한쪽만 맞춰서 오면 됩니다. 높이를 500이라고 맞춰 오셔도 되겠지만 그러면 폭이 좀 모자라죠? 모자라지 않게 한쪽만 맞춰서 오겠습니다. 창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창문을 들어서 바로 옮겨 주실 수도 있을 텐데요. 환경 설정을 미리 해놓고 왔습니다.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환경 설정이 있고요. 워크스페이스를 보시면 오픈 다큐멘터리 탭이라고 하는 아이가 V체크가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V체크를 해제시켜 주셔야 이렇게 창문을 따로따로 띄워놓고 작업할 수 있으니까 옵션을 바꿔주시기를 권하고요. 그리드의 간격도 혹시 100픽셀 되지 않다면 아래쪽에 그리드의 간격 100픽셀 단위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서브 디비전은 이 안에 또 나눌 게 있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기본값 1로 두시면 돼요. 가이드란을 뽑을 때 색깔이 잘 보이도록 색상도 바꿀 수 있습니다. 컨트롤 A 몽땅 다 선택해서 컨트롤 C 복사한 다음에 우리의 종이에다 컨트롤 V라고 붙이셔도 되고요. 그냥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가 가져다 놓으셔도 돼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저장하진 않을 거고요. 레이어를 외부에서 가지고 오면 레이어 1이라고 임의로 들어와요. 이름을 더블 클릭하면 바꾸실 수 있습니다. 2급에 1번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엔터 치시면 이름을 보면서 비교를 하실 수가 있겠죠. 1번 보시면 복제라 파스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핑크색의 파스텔이 하나 더 있죠. 범위를 잘 선택해서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을 하실 때 왼쪽에 있는 도구들 중에서 오브젝트 셀렉션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을 거예요. 최신 버전에서 추가된 기능이고요. 위쪽에 있는 옵션 중에서 모드를 라쏘라고 하는 걸로 선택을 해두시면 내가 요만큼만 원하거든 이라고 대충 선택을 해도 알아서 선택을 잘 해줘요. 다만 이 기능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험장에서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선택 해제할게요.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해서 선택하는 방식을 추천드리고요. 완전히 동그란 경우에는 컨트롤 D 선택 해제할게요.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뽑아서 여기 대각선부터 쭉 하고 드래그를 하시면 정원을 그리실 수 있어요.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하면 선이 이렇게 딸려 나오는 거 보이시죠? 왼쪽에서도 이렇게 선을 끌어다 놓을게요. 동그랗게 선택하겠다, 엘리프티컬 막기, 교차되는 부분에서부터 클릭 드래그해서 동그랗게 범위를 잡아주시면 동그란 원의
영역이 선택됩니다. 복사할 때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V 붙이셔도 되겠지만 포토샵에서는 컨트롤 J 눌러주면 이렇게 레이어가 선택된 거 그대로 복사가 돼요. 이 아이는 이름 바꾸셔도 되고 안 바꾸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나는 헷갈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사용하시고요. 헷갈릴 것 같다 싶으신 분들은 이름을 정리를 해가면서 작업하기를 권합니다.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쉐이프 툴 모양 도구를 이용해서 페인트 브러쉬 이 친구인가 보죠. 퍼즐 모양 여기 있습니다. 퍼즐의 경우에는 색깔이 2개가 있는데 그건 개체가 2개이기 때문이네요. 왼쪽의 도구 중에서 흐물떡거리는 커스텀 쉐입 선택을 할 거고요. 위쪽에 있는 옵션 보시면 쉐이프 레이어를 만들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필 색깔이 들어 있습니다. 스트로크 선은 굳이 필요 없고 쉐이프 모양을 찾으시면 될 텐데요. 커스텀 쉐입은 항상 레거시 쉐입에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런데 레거시 쉐입이 바로 보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보이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죠. 버전에 따라서 이게 바로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에서 쉐이프를 불러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쉐이프 패널 보시면 이렇게 3줄이 보이시죠? 클릭해서 레거시 쉐입을 불러내시면 됩니다. 저는 어차피 이미 있기 때문에 따로 불러내진 않을 거예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아이들 요 아래쪽에 있는 올 레거시 디폴트에서 찾으시면 될 텐데요. 이런 아이들이 지금 폴더별로 다 구분이 되어 있죠. 한 번은 귀찮지만 쭉 열어 놓으시기를 권합니다. 우선 페인트 브러쉬 모양을 좀 찾아보도록 할까요? 모양을 잘 선택해서 클릭하면 쭉 그려지는 게 보일 텐데 드래그 했을 때 이 비율이 깨지지 않도록 왼손으로 Shift를 눌러가면서 작업하시면 정비율로 그려질 거예요. 마우스 먼저 놓으시고 Shift는 나중에 놓겠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적당한 위치에다가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나중에라도 크기는 조절 가능해요. 에디트에서 자유롭게 크기를 변형하겠다. 프리 트랜스폼. 워낙에 자주 쓰니까 요거는 단축키를 기억을 해주세요. 컨트롤 T 눌러서 조절하면 되겠고요. 다 됐으면 엔터 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색상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다면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 이렇게 미리 보기 조그맣게 썸네일이 보이죠. 이 친구를 더블 클릭해서 색상값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상 FF7700이라고 정확하게 값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레이어 스타일에 대해서 외부 광선 아우터 글로우라고 줄게요. FX라고 하는 레이어 스타일 해당하는 효과 아우터 글로우 값을 혹시라도 너무 크기가 크거나 작을 경우에는 조절하시면 됩니다.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출력 형태랑 비슷하게 보이기만 하면 돼요. 오케이 해서 마무리. 퍼즐 모양도 찾을까요? 커스텀 쉐입에서 위쪽에 있는 퍼즐 모양을 찾겠습니다. 클릭해서 만드실 때에 먼저 Shift를 누르지 않아요. 일단 그려보시고 Shift는 나중에 눌러서 정비율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만들어진 레이어의 썸네일 더블 클릭하시고요. 색깔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레이어에 대해서 스타일, 이너, 섀도우라고 내부 그림자를 줬군요. 이너, 섀도우, 방향이라든지 농도 비슷하게 맞춰주면 됩니다. 똑같이 생긴 아이가 색깔만 다르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를 잘 갖다 놓으시고요. 컨트롤 T 눌러주면 우리 크기 조절할 수 있었어요. 엔터 쳐서 마무리 했고요. 하나 더 필요한 건 복사해서 쓸까요? 컨트롤 J 눌러주면 하나가 더 생긴 걸 레이어 확인할 수 있죠. 이동 도구 눌러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한 개 더 생겼고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합니다. 방향도 이렇게 살짝 돌려줄게요. 엔터 쳐서 마무리하면 되겠고요. 그 친구에 대해서 색깔 값은 썸네일 더블 클릭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CCF 4개. 도형들에 대한 작업이 끝났으면 글씨를 얹어주도록 할게요. 타입 툴 누르시고 위치를 대충 콕 찍어서 타이핑하도록 할 겁니다. 대소문자 구분하니까 대문자일 경우에는 꼭 잊지 마시고 맞춰주시기 바래요.
위쪽에 레이어를 선택을 했고 도구도 선택했고 옵션을 보시면 글꼴과 크기 그리고 색깔이라든지 위치 다 지정 가능합니다. 타임 뉴 로만 폰트 패밀리도 볼드인지 레귤러인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글자에 대해서 색상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레이어 스타일에서 아마 색깔이 있을 거예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있군요. 여기에서 색깔 콩 찍어주시면 그라디언트 에디터 뜰 거예요. 색상 자체를 클릭하셔서 또 하나의 색상 오른쪽 끝자락에 있는 색깔도 맞춰주셔야겠죠. 00AA00 그라디언트를 넣고 나면 항상 방향을 확인해 주세요. 왼쪽과 오른쪽으로 색상이 배치되어 있는데 우리는 위아래로 되어 있죠. 앵글 값을 조절하셔서 출력 형태를 보시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왼쪽에 보라색, 오른쪽에 초록색. 선도 같이 체크하고 나올까요? 스트로크에서 선의 두께값 2, 그리고 선의 색깔값 F 6개. 오케이 했습니다. 드랍 섀도우 그림자까지 줬어요. 크기를 60으로 안 맞춰줬군요. 자, 이렇게 해서 맞춰줄 거고요.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건 다 했는데 살짝쿵 구부러져 있는 게 적용이 안 됐네요. 글자 도구를 선택한 상태에서 커서가 글자 안에서 깜빡깜빡하고 있으면 위쪽에 있는 옵션에서 구겨주겠다라고 하는 웹 텍스트가 활성화돼요. 거기서 스타일을 찾으시면 되겠죠. 무지개처럼 뜨는 아크. 근데 위쪽으로 구불렁한 게 아니라 아래쪽이네요. 밴드 값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값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보시고 비슷하게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해서 위치를 적당히 배치하도록 하죠. 작업을 하시다가 중간중간에 잊지 마시고 저장을 하셔야 돼요.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에다가 파일은 주기적으로 저장을 하시고요. 최종적으로 더 이상은 바꿀 게 없는지, 레이어의 스타일이나 효과 빠진 게 없는지, 그리고 레이어의 순서가 흩어진 건 없는지 확인하셔서 작업이 다 끝나면 가이드라인을 뽑았거나 그리드를 보이도록 했던 것들은 좀 산만하니까 안 보이도록 감춰주는 게 좋겠죠? 뷰에서 가이드 뽑아놨던 건 클리어 지워줄 거고요. 뷰에서 쇼를 다시 그리드 꺼주도록 할게요. 깨끗하게 이미지만 남았네요. 파일을 큰 이미지는 JPG로 저장해라 라고 되어 있죠. 파일에서 세이브 저장을 할 거고요. Save As라고 해서 파일의 형식을 여기에서 JPG 바로 찾을 수 있는 버전도 있어요. 다만 저는 여기서 바로 보이지 않으니까 Save a Copy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경로와 이름 그리고 파일의 형식 JPEG를 정확하게 찾겠습니다. 제대로 경로 이름 포맷 확인이 됐으면 저장해서 큰 이미지 저장 끝내줬고요. PSD의 경우에는 10분의 1로 줄여야 됩니다. 이미지에서 이미지의 사이즈를 40이라고 바꿔볼게요. 그러면 높이도 50이라고 바뀌어지죠? 그건 링크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OK라고 해서 이미지가 줄어든 거 확인했고요. 다시 한번 파일을 저장해서 마무리 지어주면 돼요. 파일을 저장하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남아가지고 틀린 게 생각났다 할지라도 이미 저장을 해서 창을 닫고 나면 파일을 불러왔을 때에 줄여서 저장했기 때문에 다 깨져 보여요. 이럴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그냥 넘어가시고 2번 문제부터 정확하게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깨진 이미지를 불러와서 편집을 하시면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는 400에 500짜리로군요.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파일을 새로 만들겠다. New. 파일의 이름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을 붙이시고요. 뒤에다가 2번 문제다 라고 번호도 붙이셔야 합니다.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폭은 400 그대로 높이 500으로 잡겠습니다. 레졸루션 엄청 중요해요. 72 값인지 확인하시고요. 컬러 모드는 RGB의 8비트죠. 백그라운드 화이트입니다. 기본값 설정 제대로 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크리에이트 만들어 줄게요.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해서 화면을 좀 키우도록 하죠.
두 번째 문제에서는 소스가 조금 더 많죠? 2급의 2번, 3번, 4번 세 개의 이미지를 조합을 해야 되는데요. 항상 2번 문제에서는 액자를 만들어요. 이렇게 이미지를 액자로 감싸주고 있죠. 이미지를 불러오실 때에 파일에서 오픈이라고 불러오셔도 되겠지만 저희는 창문을 이렇게 따로 띄울 수 있도록 설정해 놨었죠. 그러면 비어있는 공간들이 좀 있을 텐데요.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 소스를 바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2급의 2번 요걸 가지고 만들면 되겠군요. 사이즈가 우리 거보다는 좀 커 보이죠? 눈금자에 막 900도 보이고 600도 보이네요.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를 좀 줄여오겠다. 폭을 400이라고 하면 높이가 같이 줄어드는데 500은 아니군요. 500이라고 바꿨더니 폭이 또 300으로 좀 모자라요. 한쪽만 맞춰 오시되 모자라지 않게 값을 정해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그냥 끌어다 놓을게요. 위치는 출력 형태를 보시고 비슷한 위치에다가 배치하면 되겠죠? 원본은 닿도록 하죠. 저장하지는 않습니다. 외부에서 이미지 가지고 오면 레이어 1이라고 들어가죠. 더블 클릭해서 2급에 2번에서 가지고 왔다 라고 이름을 좀 정리를 해둘 거고요. 이 친구는 액자로 하나 더 필요하니까 복사를 하도록 할게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J 눌러주시면 이렇게 복제가 될 건데 이름 헷갈리지 않도록 더블 클릭해서 액자라고 바꿔주도록 하죠. 액자에 대해서 지시사항에 보면 필터 주세요.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되어 있죠. 레이어 잘 선택하시고 필터 메뉴 가면 필터 갤러리가 보입니다. 스테인드 글라스가 어디 있는지 잘 찾기가 어려우시면 오른쪽에 있는 리스트에서 ABCD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S그룹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스테인드 글라스. 스테인드 글라스 주실 때에 이렇게 쫙쫙 금가 있는 게 깜장색으로 잘 보이고 있다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여기 금가 있는 게 색깔이 다른 건 포어그라운드 전경색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혹시라도 다른 색깔 들어가 있으면 맞춰서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OK 눌러서 이렇게 스테인드 글라스 필터 줬고요. 그런데 요만큼은 구멍을 뚫어야 아래쪽에 있는 사진이 비쳐 보이겠죠. 결과물 보니까 선들을 좀 이렇게 연장해서 보면 50보단 조금 넘어가는 것 같죠. 높이를 보면 50보단 좀 안 되는 값으로 범위가 잡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범위가 애매할 땐 가이드라인 뽑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눈금자에서 클릭해서 쭉 당기면 선이 딸려 나오죠. 50이 채 안 되도록 40 정도로 가져다 놓을게요. 위쪽에서 다시 한번 드래그해서 460 정도로 갈까요? 왼쪽에 있는 눈금자에서도 클릭 드래그하면 선이 딸려 나오죠. 50 좀 넘어서 60으로 갈게요. 다시 한번 340 정도에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범위를 잘 선택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뽑아줬으니까 네모지게 선택하겠다. 렉탱글 맞기. 클릭 드래그해서 네모지게 범위를 잡아줬는데요. 모서리가 살짝 둥그렇네요. 이미 선택한 거 수정도 가능하죠. 셀렉트 메뉴 가시면 중간쯤에 Modify 수정이 있고요. 스무스하게 수정하겠다라고 부드럽게 정리하겠습니다. 레디어스 반지름 값은 5에서 10 정도로 주시는 게 제일 무난무난해요. 모서리가 좀 뾰족하다 싶으면 5, 그리고 모서리가 좀 둥그러 보이는 걸 그러면 10 정도 주시면 괜찮습니다. OK에서 살짝 둥그러진 거 보이시죠? 그만큼을 지워줘야 되니까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 눌러주면 이렇게 싹 사라지면서 뒤쪽에 깔려있는 이미지가 보이게 되죠? 문제에 보면 필터, 스테인드 글라스 다음으로는 안쪽에 테두리를 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레이어의 스타일 드랍 섀도우가 따로 들어가 있으니까 레이어 스타일에 있는 스트로크 말고 왼쪽 상단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에도 스트로크가 있습니다. 여기에 5픽셀이라고 하는 두께값을 줄 거고요. 색깔이 F6개 흰색이로군요. OK 하면 테두리가 만들어진 거 확인되시죠? 레이어에 스타일 주도록 할까요? 아래쪽에 FX 레이어 스타일을 누르셔서 레이어 스타일 드랍 섀도우라고 그림자를 주겠습니다. V체크 깜빡깜빡 해보면 그림자 적용된 거 확인이 가능하죠. 방향이라든지 거리값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정도 다 가능합니다. OK.
액자에 대한 작업이 끝났으니까 이제 반짝거릴 필요가 없죠. 셀렉트는 디셀렉트, 컨트롤 D 눌러서 선택을 해제해 줄 거고요. 나머지 이미지들 불러오도록 할까요? 순서대로 이제 작업하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1번 색상 보정하도록 할게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2급의 3번 열기. 퀵 셀렉션으로 선택을 하는 거 연습을 좀 해두는 게 좋겠다라고 했었습니다. 브러쉬 선택을 할 때 브러쉬가 혹시 너무 크면 엔터키 주변에 있는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하셔서 브러쉬의 크기 조절하시면 되겠죠. 경계선이 뚜렷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엄한 곳이 생겨요. 그러면 다시 빼주겠다라고 해서 범위를 잘 수정을 해주시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겁니다. 원본은 닫도록 할 거고요. 레이어의 이름 2급의 3번. 불필요한 부분들이 이렇게 묻어 들어왔다면 지우개 이용해서 나중에라도 지우시면 됩니다.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할 수 있고요. 방향을 완전히 거울처럼 반사시켜 줄 거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이라고 하면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선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급의 3번에 대해서는 흰색 계열로 보정하세요 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색상을 빼줘야 되는군요. 필요한 부분만 다시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해서 선택을 했고요. 이미지 메뉴에 가시면 두 번째 줄에 어저스트먼트 조정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휴 세처레이션 가셔서 색깔을 그냥 하얗게 넣겠다라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세처레이션 값을 빼시는 것도 한 방법이겠죠. 왔다 갔다 조절하시면서 색상이 흰색으로 보일 수 있도록 조절해 주세요. OK 단추 눌렀고요. 더 이상 반짝거릴 필요 없으니까 컨트롤 D 눌러서 해제했습니다. 레이어의 스타일을 그림자 효과 줘라 라고 했네요. 레이어를 잘 선택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아래쪽에 FX 드랍 섀도우 그림자를 주도록 할게요. 2급의 4번 불러오도록 할까요?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해서 선택을 할 거고요. 브러쉬의 크기 조절하셔서 퀵 셀렉션으로 해결이 안 될 때는 폴리곤 라소트 섞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부분을 직접 그려서 표현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을 거고요. 레이어의 이름 그때그때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겠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조절할 거고요. 엔터 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레이어의 스타일, 아우터 글로우. 적용을 하고 보니 이렇게 액자보다 더 위에 얹어져 있네요. 결과물 보면 액자보다 아래쪽에 있죠? 레이어의 순서 중요합니다. 질질질 끌고 액자 아래쪽으로 가져다 놓으세요. 글씨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해서 작업하시면 그 위로 개체들이 쌓이게 될 거예요. 사실 글씨는 액자 밑에 있든 위에 있든 상관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제일 위쪽에다가 배치를 하니까요. 제일 위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타입 툴 들어서 글씨 쓰겠습니다. 글꼴 맞춰주도록 할게요. 에이리얼에 볼드라고 지시가 되어 있는 대로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고 36 색깔 값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으면 해당하는 색깔 정확하게 넣어주셔야 합니다. 짙은 색깔 요 데이비드라고 하는 거는 따로 블럭을 잡아서 색깔 넣어주면 되겠죠. 레이어의 스타일 스트로크 선을 주도록 할 겁니다. 선의 두께 값은 2 그리고 색깔 값에 대해서 000099 드랍 섀도우 그림자까지 주고 나오면 될 텐데 지시사항에서 나온 건 여기까지만 있네요. 결과물에 보면 이렇게 살짝 꼬불통한 느낌이 들죠? 그건 타입 툴 눌렀을 때 이 안에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으면 위쪽에 이렇게 꼬불통거리는 웹 텍스트 활성화가 돼요. 이렇게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이동 도구로 적당한 위치 놓은 다음에 컨트롤 T 눌러주면 우리 크기 조절하는 단축키였었죠. 이 상태에서 위쪽에도 이렇게 구겨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워프의 종류를 골라주실 수도 있겠죠. 플래그. 너무 많이 구겨졌다 싶으면 밴드 값은 조절하시면 돼요. 값이 지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출력 형태를 보시고 맞춰주면 되겠죠. 작업이 다 끝났으면 파일을 주기적으로 저장을 했다가 최종적으로는 큰 이미지에 대해서는 JPG 그리고 작게 줄여서 PSD로 저장해야 됩니다. 레이어 효과 빠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쭉 둘러봐 주시고요. 레이어의 순서도 잘 맞춰줬으면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그리드는 산만하니까 안 보이도록 지워주시길 권해요. 요것 때문에 점수가 깎이진 않는데 좀 어지러우니까 안 보이도록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 그리고 뷰에서 쇼는 그리드를 지워주겠다라고 하면 오브젝트만 남죠. 큰 이미지의 경우에 파일 save a copy라고 해서 경로와 이름, 포맷을 JPEG라고 하는 거 정확하게 찾으셔야 되겠고 이름에 쓸데없는 게 붙어 있으면 꼭 지워주세요. 저장을 하겠다라고 해서 OK 하면 큰 이미지는 저장이 끝났고요. 10분의 1로 이미지 줄이셔야 되겠죠? 이미지에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40에 50짜리 링크가 걸려 있어요. OK 단추 눌러서 크기를 줄입니다. 파일을 세이브라고 저장해서 마무리 지어주도록 하죠. 세 번째 문제부터는 용지 사이즈가 다릅니다. 600에 400짜리로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New 파일의 이름 정확하게 주고 들어가겠습니다.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넣고 세 번째 문제니까 3이라고 줄 거예요. 단위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해주세요. 픽셀 단위입니다. 600에 400짜리죠. 레졸루션 72라고 하는 값 엄청 실이 중요해요. 컬러 모드 RGB의 8비트이고요. 백그라운드 화이트인 상태에서 새로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에서는 배경의 색깔이 지시가 되어 있군요. 배경 색깔 콩 찍으셔서 FFCCCC 옅은 핑크색이죠. 왼손으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딜리트 눌러주시면 그 색깔로 가득 채워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동그라미 2번, 2급의 5번 불러오도록 하죠. 소스에서 불러오겠습니다. 2급의 5번 열기. 이미지가 엄청 커 보이죠?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폭을 600이라고 바꿨더니 높이가 400으로 뚝 떨어지는군요. OK 단추 눌러줄 거고요. 이동 도구로 이렇게 가져다 놓는 게 편하겠네요. 원본은 닫을 거고요. 저장하지 않습니다. 레이어의 이름은 2급의 5번에서 가지고 왔어요 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방향이 이렇게 구멍 뚫린 게 오른쪽에 있군요. 우리는 왼쪽에 있으니까 요거 뒤집어 줘야 되겠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도 가능하지만 오른쪽 버튼 누르면 플립 호리젠탈 좌우로 반전도 가능해요. 엔터 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필터 러프 파스텔이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필터 메뉴 가시면 맨 위에 있는 필터 갤러리는 앞에서 사용했던 필터를 똑같이 쓸 때 사용하는 거예요. 저희는 러프 파스텔이라고 하는 새로운 필터 줄 거니까 아래쪽에 있는 필터 갤러리 가서 러프 파스텔이 어느 그룹에 들어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리스트에서 ABCD 순서대로 찾는 게 더 빠르겠죠. 러프 파스텔.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해서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레이어 마스크는 가려주기 위해서 쓰는 건데 보시면 이렇게 위쪽은 잘 보이고 있죠. 아래쪽이 안 보이게 가려주는 그런 기능을 원하는군요. 레이어 패널에 아래 네모에 구멍이 뚫려 있는 친구 얘가 레이어 마스크예요. 2급의 5번 선택한 상태에서 레이어 마스크 눌러주면 마스크가 이렇게 하나 숑 하고 씌워졌는데요. 흰색 마스크를 썼더니 내 거 이미지가 그대로 다 보이고 있죠. 레이어 마스크는 검정색 마스크를 써야 내 이미지를 가려줍니다. 근데 부드럽게 가려지고 있으니까요. 그라디언트 도구를 활용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마스크 선택한 거 확인하시고 그라디언트 눌러주면 위쪽에 있는 옵션에서 색깔이 흑백 대비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컬러가 들어있다. 그런 경우에는 콩 찍으셔서 베이직에 보시면 흰색과 검정색
혹은 검정색과 흰색으로 이렇게 대비되는 색상 선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왼쪽 상단이 보여야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를 흰색으로 표현할 거고요. 오른쪽 하단이 안 보여야 되니까 여기를 검정색으로 표현할 겁니다. 저의 그라디언트는 검정색에서 흰색으로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되고 있죠. 그럼 이 아이는 오른쪽 하단에서부터 검정색으로 그리고 왼쪽 상단 흰색으로 이 방향으로 드래그하면 되겠네요. 클릭 드래그해서 결과물과 비슷하게 마무리 지어 주시면 되겠죠. 버전에 따라서 요 막대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안 보이는 분들은 그냥 여러 번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원하는 모양이 될 때까지 반복해 주세요. 2급에 6번 불러올까요?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해서 선택할 거고요. 불필요한 아이들이 있다 라고 할 때는 위쪽에서 빼기 옵션으로 바꿔서 뺄 것들은 빼주시면 되겠죠. 경계선이 뚜렷하지 않아서 선택이 잘 안되면 폴리곤 라sso 툴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건 요만큼이야 라고 직접 그려줄 수 있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나 방향 조절할 수 있고요. 적당한 위치에다 배치할게요. 레이어의 스타일, 드랍 섀도우라고 언급되어 있는 건 꼭 효과 빠뜨리면 안 됩니다. 방향이나 농도는 결과물 보시고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2급의 7번 열기. 2급의 7번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 근데 방향이 반대로 뒤집어져 있는 것 같죠? 오른쪽 버튼 밑에도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 좌우로 반전시켜 줄 거예요. 레이어의 스타일, 경사와 엠보스, 베벨 앤 엠보스 적용할 겁니다. 퀵 셀렉션으로 선택이 잘 안되면 직접 그냥 그리시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폴리곤 라sso 툴 이용해서 직접 경계선 뚜렷하지 않으니까 그려버릴게요. 불필요한 부분들은 나중에 데리고 와서도 수정 가능하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나 방향 조절해 주시고요. 쉬프트를 눌러가면서 작업하시면 이렇게 정확하게 각도를 딱딱 맞춰서 작업하실 수도 있어요. 레이어의 스타일, 아우터, 글로우. 이미지의 배치가 다 끝났으면 도형과 글자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형이 더 밑에 깔려 있으니까 도형부터 제작을 하고 글자를 나중에 얹도록 하죠. 커스텀 쉐입 갈 겁니다. 위쪽에 있는 옵션 꼭 잘 봐주세요. 쉐이프 레이어 만들면서 할 거고요. 빌 색깔이 들어 있습니다. 스트로크 필요 없고 쉐이프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커스텀 쉐입에서 모양 혹시 안 보이시는 분들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에서 쉐이프를 통해서 불러낼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우선 이렇게 깃발 모양 선택해서 클릭 드래그 하면 모양 만들어지죠. 쉬프트 눌러주시면 정비율로 만들어지는데 정비율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그냥 원하는 모양대로 제작을 하실 수도 있어요.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면 색상값 지시가 된 대로 넣어줄 수 있고요. FFAABB 깃발 모양에 대해서는 레이어 스타일 이너 섀도우 안쪽으로 그림자 주도록 할게요. 방향이라든지 농도 맞춰주시면 되겠죠. 나머지 쉐입도 얹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갈 거고요. 그 중에서 이렇게
흩뿌려진 모양도 찾으시면 되겠죠. 튀긴 자국도 클릭해서 일단은 만들어 보시고 모양이 찌그러지면 그때 쉬프트가 필요하면 나중에 눌러주시면 돼요. 레이어의 스타일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보입니다. FX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색상값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클릭해서 색상을 정확하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라디언트를 넣어주시고 나면 항상 그 방향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왼쪽과 오른쪽으로 잘 적용이 됐군요. 불투명도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건 이 레이어 스타일 창이 아니라 OK 레이어 패널에 있는 오퍼시티 값을 농도 낮춰주셔야 해요. 70%. 이제 글씨를 얹도록 할까요? 타입 툴 들어서 여기입니다 라고 타이핑 할게요. 글꼴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굴림에 24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글자의 크기를 맞춰주시고요. 색깔에 대해서도 지시가 되어 있는 대로 넣어주겠습니다. 다만 일부분은 색깔이 좀 다르죠. 요만큼이라고 범위 잡으셔서 글씨가 좀 작아 보이는 건 18포인트, 색깔에 대해서도 좀 달라 보이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상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레이어의 스타일, 스트로크, 선에 대해서 줄 겁니다. 선의 두께 값은 2픽셀, 그리고 색깔에 대해서도 0000 깜장색인데요. 이게 안쪽으로 되어 있으면 글자에 색깔 넣어줬던 게 하나도 보이지가 않죠. 포지션이 바깥쪽인지 꼭 확인을 해주세요. 컨트롤 T 눌러서 방향을 살짝 돌리겠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적당히 배치를 할 거고요. 조절점을 눌러버리면 크기가 조절되니까 조절점 말고 바깥쪽에서 방향만 바꿔주세요. 나머지 글씨도 얹겠습니다. 영문자 쓰실 때 대소문자 구분해요. 꼭 정확하게 타이핑 해주시기 바랍니다. 에이리얼의 볼드, 글자의 크기 48. 색깔에 대한 언급이 없네요. 레이어의 스타일에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줬기 때문이군요. 색깔 값을 콩 찍어서 정확한 값으로 넣어줄게요. 그라디언트 주시고 나면 항상 방향이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위아래로 방향이 달라야 되니까 앵글 값을 조절해 줘야 됩니다. 위쪽이 노랑이고 아래쪽이 초록이다 라고 방향성 맞춰줬고요. 스트로크 선에 대해서도 역시 색깔값과 두께값, 포지션, 아웃사이드인지 확인을 해주세요. 드랍 섀도우까지 같이 체크하고 나오겠습니다. 언급되어 있는 건 여기까지인데 살짝 구부러져 있는 모양, 글자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는 상태에서만 웹텍스트가 보인다 라고 했었고요. 스타일 중에서 아크를 선택하시면 위아래로 이렇게 볼록한 느낌이 드는데 호리젠탈이 아니라 버티컬로 바꾸시면 이런 식으로 나팔처럼 커지는 거 보이시죠? 방향을 반대로 이렇게 밴드값 조절해서 출력 형태하고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작업을 하시면서 그 크기라든지 위치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파일을 주기적으로 저장하고 계신가요? 파일, 세이브, 문서 안에 GTQ 안에 파일이 저장이 되고 있어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저장하시고 최종적으로 전송하기 전에 다시 한번 쭉 레이어의 순서라든지 효과 빠뜨린 게 없는지 확인이 다 끝났으면 이렇게 그리드는 안 보이는 게 깔끔하겠죠? 뷰에서 쇼 그리드는 지워줄 거고요. 파일을 저장할 겁니다. 세이버 카피 큰 이미지의 경우에는 JPEG 형식인지 확인을 하세요. 파일의 이름에 불필요한 것들이 들어있다면 지워주시고요. 큰 이미지 저장 끝났으니까 크기를 줄여줄까요?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으로 조그맣게 같이 줄어드는 거 링크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었죠. 오케이. 파일 세이브에서 PSD 저장도 끝났습니다.
네 번째 문제 볼게요. 용지 사이즈 역시 600에 400짜리입니다. 파일 새로 만들겠습니다. New.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네 번째 문제니까 4라고 줄 거예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보시고요. 윕스 폭을 600, 하이트 높이를 400, 레졸루션 72 중요하다고 했죠. 컬러 모드 RGB 8비트, 백그라운드 화이트인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2급의 9번 불러오도록 할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소스에서 2급의 9번 불러올 거고요. 열기. 이미지에 크기를 좀 비슷하게 맞춰오는 게 좋겠죠. 이미지 사이즈 600이라고 했더니 높이가 400으로 뚝 떨어지는군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겁니다. 원본은 닫을 거고요. 레이어의 이름 더블 클릭해서 2급의 9번에서 가지고 왔다 라고 정리를 할게요. 필터를 디퓨즈 글로우라고 지시가 되어 있는 대로 맞춰주도록 하죠. 필터 메뉴 갈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필터 갤러리 디퓨즈 글로즈라고 하는 아이를 찾겠습니다. 바로 찾기가 어려우시면 이름에서 리스트로 찾는 게 좋겠죠. 디퓨즈 글로우. 혹시라도 여기에 대해서 색깔 값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 전경색이나 배경색에 영향을 받는 필터들이 있어요. 그 색깔들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2급의 10번 불러올게요. 퀵 셀렉션으로 문질 선택. 브러쉬의 크기는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하시면 브러쉬의 크기 보면서 조절 가능하다라고 했었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조절해 줄 거고요. 엔터 쳐서 마무리할게요. 2급의 10번에 대해서 이너 글로우 레이어의 스타일 적용을 할 겁니다. 외부 광선도 같이 필요하군요. 아우터 글로우도 같이 넣어줄게요. 불투명도에 대해서는 레이어 패널에서 여기에 있는 오퍼시티 값을 조절하셔야 해요. 값을 70%라고 낮췄더니 살짝 흐리멍텅해졌죠. 2급의 11번. 이동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을 거고 2급의 11번. 크기가 너무 크게 들어오고 있죠? 크기는 사실 먼저 좀 조절을 해가지고 작업하시면 가지고 왔을 때 손이 덜 가기는 해요. 방향을 보아하니 반대 방향으로 뒤집어져 있군요.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젠탈이라고 해서 방향도 맞춰주셔야겠습니다. 레이어의 스타일 드랍 섀도우 효과 빠뜨리지 마시고요. 2급의 12번의 경우에는 이렇게 도형만큼 잘 이워서 보이죠? 잘라지는 클리핑 마스크 작업은 이미지 배치가 다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2급의 13번으로 넘어갑니다. 이급의 13번에 대해서 이너 글로우, 아우터 글로우도 같이 있네요. 이미지의 배치가 다 끝났으면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하기 위해서 도형부터 먼저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입에서 위쪽에 있는 옵션 확인하셔야 되겠죠? 쉐이프 레이어를 만들면서 작업을 할 거고요.
필 색깔이 들어있을 겁니다. 스트로크는 굳이 필요가 없을 거고요. 만들어져 있는 쉐입 중에서 찾도록 하죠. 쓸 모양을 찾겠습니다. 클릭해서 만들어 주실 때 비율 깨지지 않게 Shift를 눌러주시면 정비율로 만들어질 거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적당한 위치에 배치합니다. 컨트롤 T 눌러주면 나중에라도 크기 조절 다 가능해요. 쓸 모양의 도형 위에다가 그림을 얹어 줄 거예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2급의 12번 불러 올게요. 이미지가 우리 거보다 훨씬 커 보이죠? 이미지 사이즈. 높이를 400이라고 우리 이미지하고 비슷하게 좀 줄여 놓도록 하죠.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레이어의 이름 2급의 12번에서 가지고 왔다 라고 좀 정리를 해두시면 이렇게 배치했을 때 도형이 아래쪽에 깔려 있구나 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잘리우는 그림은 그 위에 얹어져 있죠. 잘리우는 그림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 그럼 이렇게 도형만큼만 그림이 잘라져서 보여요. 크기가 나중에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컨트롤 T 눌러서 수정 가능합니다. 엔터 쳐서 마무리할 거고요. 이미지에 대해서 필터 페이셋 단면화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2급의 12번 레이어 선택하고 있는 거 확인하셨죠? 필터 메뉴 가셔서 아래쪽에 있는 필터 갤러리 페이셋이라고 하는 아이가 어느 그룹에 있는지 모르면 ABCD 순서대로 찾으면 되는데 페이셋이 아무리 봐도 없군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없는 거예요. 캔슬. 필터 메뉴의 아래쪽에도 다 필터들입니다. 여기에서 픽셀레이트에 보시게 되면 페이셋 단면화가 있군요. 이렇게 바로 적용이 됐습니다. 도형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대로 선 효과 주도록 하겠습니다. FX 가셔서 스트로크, 선의 두께값 3픽셀 맞춰주시고요. 색깔 값에 대해서 66cc00 선뿐만 아니라 이너 섀도우 내부 그림자가 있군요. 그림자 효과 잘 들어갔는지 꼭 깜빡깜빡해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 도형이 그 외에도 또 있죠. 나머지 도형들도 얹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가서 작업을 하실 때에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셔야 그 위로 도형들이 쌓이게 될 거예요. 아래쪽에 있는 도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 이 사이로 낀가 들어가서 도형들을 그렸는데 안 보일 수 있어요.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 선택하시고 커스텀 쉐입에서 가위부터 찾도록 할까요? 클릭해서 쭉 드래그하면 만들어질 거고요. 왼손으로 Shift 눌러주시면 이렇게 정비율로 만들어질 겁니다. 마우스 먼저 떼고 Shift는 나중에 뗄 거예요. 색깔이 언급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상 값을 꼭 맞춰주셔야겠죠. 336699 레이어의 스타일 아우터 글로우 오퍼시티는 레이어 패널에서 작업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오퍼시티 값 70. 컨트롤 T 눌러서 방향이나 위치, 크기 조절해 주세요. 썸네일 더블 클릭할 것, 색깔값 맞춰 주실 것. 레이어의 스타일도 빠뜨리면 안 되겠죠. 이너 섀도우 글자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 들어서 여기다가 쓸 거다 라고 위치 찍고 타이핑 하도록 하죠. 글꼴 도둠에 24하고 20 두 가지가 있죠. 어떤 거에 해당하는 건지는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따로 블럭을 잡아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색상 값에 대해서도 지시가 되어 있는 값들 누구에 대한 건지는 일단 입력을 해보시고 따로따로 블럭 잡아서 적용하시면 되겠죠. 글자를 작업하고 있는 동안에는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웹 텍스트 눌러주시면 대화창이 뜨죠. 스타일은 결과물을 보시고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밴드값 조절하셔서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정도를 확인해 주시고요.
레이어의 스타일, 스트로크, 선의 두께값 2픽셀이고요. 색깔값 깜장색, 아웃사이드인지 꼭 확인을 해주세요. 나머지 글자들도 얹겠습니다. 글꼴 굴림에 18, 영문의 경우에는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대문자가 필요하시면 꼭 정확하게 맞춰주세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넣어주실 때 색깔과 방향 꼭 확인해 주시고요. 아트 테라피가 왼쪽과 오른쪽으로 색상 구분이 되어 있죠. 앵글 값을 조절하셔야 됩니다.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도 꼬깃하게 보이는 건 꼭 맞춰주셔야 하죠. 웹 텍스트, 스타일을, 플래그, 위쪽부터 꼬불렁거리니까 밴드 값은 그대로 두시면 되겠네요. 파일을 주기적으로 저장하고 계신 거 맞죠? 파일에서 문서 안에 GTQ 안에 계속 저장을 하면서 작업을 하셔야 해요. 최종적으로는 커다란 이미지는 JPG죠. 이렇게 그리드 눈에 거슬리니까 뷰에서 그리드는 꺼줄게요. 쇼에서 그리드는 끄겠습니다. 파일 Save a Copy라고 하면 경로와 이름 확인해서 포맷을 JPEG라고 선택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름 불필요한 것들 있으면 꼭 지워주셔야 돼요. 정확한 이름으로 저장을 합니다. OK에서 큰 이미지 끝났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으로 조그맣게 줄어드는 거 한쪽만 줄여도 맞는 거는 이렇게 링크가 걸려 있기 때문이었죠. OK에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마지막 문제도 끝났습니다. 파일을 저장해서 닫을 거고요. 여기까지 기출요약 문제 7회였습니다.